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연애나 동반자를 찾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과 관계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합니다.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70세 이상의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을 찾는 5가지 진솔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감정적인 교감이,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삶의 설렘과 기쁨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1. 감정적인 교감의 필요성.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연애라는 게 참 복잡하고도 치열했죠. 때로는 조건을 따지기도 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관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모나 재산 같은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아요. 대신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마음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길어진 만큼 이야기할 것도 많아지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도 깊어지거든요. 그냥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같이 마시면서 어제 잠은 잘 잤어요? 하고 묻는 그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면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놓치기 쉬웠는데 이제는 상대의 작은 기분 변화도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표정이 조금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늘 앞장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게 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 과거를 존중해주고 지금의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든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감정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말 한마디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나이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아닐까요? 2. 새로운 경험과 설렘을 향한 갈망.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험심도 함께 늙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렘과 호기심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가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멋진 풍경을 볼 때도 이걸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모이면 삶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설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휴대전화 알람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보낸 따뜻한 메시지에 눈을 뜬다면 어떨까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실래요?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결혼, 가정, 책임감 같은 무거운 주제와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의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함께 손잡고 길을 걸어도 좋고 그냥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함께 설렘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란 게 꼭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고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이면 남은 인생이 더욱 따뜻하고 빛날 겁니다. 3. 감정의 치유와 두 번째 기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길지 않나요? 그 긴 세월 동안 기쁜 순간도 많았지만 아픔과 상처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의 사랑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사랑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한 감정을 치유하고 다시 사랑할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도 치열했습니다. 때로는 기대가 컸고 실망도 많았으며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다 보니 진정한 나 자신을 내보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보는 눈이 훨씬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나 사회적 조건이 중요해 보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따뜻한 기분이 드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젊은 날에는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더 크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오히려 가장 솔직하고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 두 번째 기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사랑을 만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4. 지적인 교류와 사회적 연결의 필요성.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세상은 참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져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공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깊이 있는 교류가 아닐까요? 사실 젊었을 때는 바쁘다 보니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삶의 경험이 쌓인 만큼 이야기할 것도 많고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것들, 책에서 배운 지혜, 인생에서 얻은 교훈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마음도 다치게 된다는 것을요.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집니다. 늘 같은 루틴 속에서 사는 것보다 새로운 대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삶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렇다고 꼭 대단한 철학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한 일상 이야기라도 서로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책을 읽으세요? 젊은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혼자서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누세요.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5.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아마도 남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때로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누군가를 챙기고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질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당연히 괜찮을 거야, 워낙 강한 분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쌓아온 지혜나 따뜻한 마음이 점점 더 가려지고 때때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삶이 바빠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같은 말을 듣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누군가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해주거나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마음 깊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나이에 우리가 원하는 관계는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 진정한 존중과 감사가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때로는 희생과 타협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외모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지혜, 배려,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나이에 누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남은 인생이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빛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 우리는 70세 이상의 여성들이 여전히 동반자를 찾는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지 않았나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교감, 새로운 경험, 치유와 2번째 기회, 지적인 교류,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여전히 관계를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또는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하신 감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교훈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위한 아주 간단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몸의 특정 5군데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권고와 삶의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5군데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 손 씻기의 중요성. 여러분, 손 씻기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셨지만 손 씻기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사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도 없는데 굳이 손을 씻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배가 아프고 설사로 고생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으신 후에 묻은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음식과 함께 몸으로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셨고 몇 주 후 배앓이도 멈추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손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설사병의 40%, 호흡기 질환의 2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 선생님의 경험처럼 이 간단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 발 씻기의 중요성. 이번에는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김 여사님은 은퇴 후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며 땅과 연결된 느낌을 즐기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이 가렵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흙에 묻은 세균과 습기로 인해 곰팡이균이 자라기 쉽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발은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이며 많은 땀과 먼지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위라는 것이죠. 김 여사님은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꼼꼼히 말린 후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또한 정원 일을 할 때는 통기성이 좋은 신발을 신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몇 주 만에 발 건강을 되찾으셨고 다시 정원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발은 우리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는 나중에 삶의 독립성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발을 씻고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지요. 3. 겨드랑이 청결의 중요성. 이번에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가족들과 모임을 좋아하시는 친절하고 유쾌한 분이셨지만 어느 날부터 가족들이 살짝 불편해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와 가끔 나타나는 가려움증 때문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겨드랑이 관리를 소홀히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땀과 각질, 세균이 쌓이면서 냄새와 피부 염증이 생긴 거죠. 결국 딸의 권유로 병원을 방문하셨고 의사 선생님께서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 이 선생님은 매일 순한 비누로 겨드랑이를 씻고 부드럽게 말리는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몇 주 후 냄새는 사라지고 가려움증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이 선생님은 다시 가족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겨드랑이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인 만큼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러운 비누와 적절한 관리로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유지하세요. 이 선생님의 경험처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목 관리의 중요성. 이번에는 우 여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 여사님은 항상 우아한 목걸이와 스카프를 즐겨 하시며 세련된 외모로 주변의 칭찬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 주위가 가렵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작은 붉은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셨지만 불편함이 심해지자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목 부위, 특히 피부 접히는 부분에 땀과 먼지, 기름이 쌓여 피부염과 곰팡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우 여사님은 매일 목을 부드럽게 씻고 접힌 부분까지 꼼꼼히 말린 뒤 가벼운 보습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피부가 다시 깨끗해지고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는 친구들에게도 목 관리의 중요성을 전하며 건강한 습관을 나누고 계십니다. 목은 우리가 평소 신경 쓰지 않기 쉬운 부위지만 땀과 먼지가 쉽게 쌓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삶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 여사님처럼 여러분도 목 관리로 더욱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5. 민감한 부위의 위생 관리. 마지막으로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80세의 나이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고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배뇨시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셨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결국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요로 감염 UTI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민감한 부위의 위생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민감한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그동안 놓치고 계셨던 것이죠.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정 선생님은 매일 따뜻한 물로 민감한 부위를 부드럽게 씻고 강한 비누는 피하며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입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감염이 완치되었고 생활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민감한 부위의 청결은 부끄러워하거나 꺼릴 주제가 아닙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작은 관리가 요로 감염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으로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부위, 즉 손, 발, 겨드랑이, 목, 그리고 민감한 부위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이 부위를 깨끗이 하고 돌보는 작은 습관들이 단순한 위생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박 선생님, 김 여사님, 이 선생님, 우 여사님, 그리고 정 선생님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를 실천하며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